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탐구하는 미탐TV입니다. 이 영상은 미준TV와 제휴를 통해서 동시에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우량주 분석 코너의 취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점에 살만한 가장 좋은 종목을 추천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업들을 이렇게 꾸준히 소개하는 형태로 저희가 코너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점을 맞춰서 이 종목을 알려드리거나 뭐 그런 형태들이 아니고 좋은 기업인데 현재 싸게 거래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정도면 충분히 소개할 만하다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떻게 이 종목을 해석하면 좋을지 개념들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꼭 이 기업뿐만 아니라 스스로 다른 기업들을 저희 초이스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분석하시면 되는지를 배우고 알아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기업들은 보통은 이렇게 악재만 존재하죠. 그래서 왜냐면 모든 기업들이 다 호재와 악재가 다 같이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오를 때는 그 악재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호재만 잔뜩 있다가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호재는 다 사라지고 악재만 부각이 되는 이런 형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있는데 주가가 이미 많이 하락해 있다면 그 악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재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주가가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악재가 나오면 더 빠질 수 있지만, 악재가 이미 시장에 충분히 알려져 있고 그 뉴스가 이미 뉴스화돼 있다면 사실상 주가에 거의 다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코너에서 이 종목이 다루고 있는, 또 이 종목이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 그 다음에 뭐 미국과 어떤 뭐 전 세계 경제에서 어떤 뭐 관세에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는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 뭐 어떤 관세 전쟁이라든지, 또는 어떤 패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어떤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통과됐을 때, 또는 그런 것들을 논의하기 시작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주가에 매일매일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뉴스가 나왔을 때는 주가에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주가가 많이 빠진 기업들도 소개해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악재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재가 있는 게 아닐까요? 라고 되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악재를 반영했을 때 예상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그 악재를 반영해서 계속 조정해 나가면서 들어가는 실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도한지 안 한지에 조금 데이터에 기반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이 코너의 핵심이지, 시장에 있는 모든 뉴스를 다 해석을 해서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오히려 다른 유튜버나 이런 부분들이 매일매일 뉴스와 시황들을 추적하면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주로 참고하시면 좋겠고, 저희는 이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조금은 담백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준들을 좀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배워가시는데 이 코너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그리고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룰 기업은 ASML 홀딩스인데요. 심볼은 ASML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제 엔비디아가 저녁에 장이 끝나고 나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아마 반도체 관련된 주들의 종목들의 주가 영향이 상당히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반도체 관련된 칩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쭉 있고, 뭐 인텔, 뭐 이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이 있고, TSMC도 마찬가지겠죠. 파운드리에 다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장비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칩 메이커들이 먼저 주가들이 가고, 그 다음에 이 칩 메이커들이 충분히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 뒷단에 이제 장비 회사들의 실적 상승과 함께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칩 메이커들을 보는 거고, 칩 메이커들이 좀 많이 주가가 올랐고 충분히 강세 신호가 나왔다라고 하면 장비주 중에서 2차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꾸리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그 장비주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기업, 좀 우량주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을 좀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ASML을 준비했고요. 그 전에 저희가 다른 낙폭과 대 우량주라는 코너에서 뭐 ASML도 살짝 다루긴 했습니다만 그 외에 칩 메이커들 많이 다뤘습니다. AMD라든지 엔비디아, TSMC 다 다뤘었고 그 기업들이 지금 현재 넘버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 다루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 코너가 쭉 시간을 가지고 종목들을 소개하는 코너이기 때문에 그 종목이 소개할 때쯤이 됐다 그러면 소개하는 거지 지금 현재 ASML이 TSMC나 뭐 엔비디아보다 낫다 이런 평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좀 설명드리는 게 코너의 목적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ASML 홀딩스의 이제 주가를 보면 이 칩메이커들은 좀 주가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좀 뭐 저점 대비해서는 한 20-30% 정도 이제 올라와 있고 좀 못 오른 기업들이 한 10% 중반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장비 회사들은 아직 올라와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ASML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1,100에서 거래되다가 최고 한 50% 가까이 주가가 하락해서 $500 정도 수준까지 좀 하락을 했습니다. $580 정도까지 하락했다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반등하면서 지수가 반등하면서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요 상승률도 꽤 높은 상승률이지만 과거 고점이었던 $1,000 대비하면 여전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시점에서 ASML 홀딩스가 어떠한 기업이고 향후의 예상 실적은 어떻고 현재 밸류에이션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뭐 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차피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니까 그 뉴스를 참고하셔서 최종 투자 의사 결정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통 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요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많이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를 하는데 저희가 한쪽으로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사업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한쪽 기업 개요라고 그냥 한 페이지에 그냥 딱 핵심적인 내용, 이 회사가 어떤 회사를 사업을 하는지 정도는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ASML이라고 하는 회사는 그 반도체를 제조하는 여러 가지 공정 중에서 이 노광 공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노광 공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 그림을 그리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반도체 칩에 대한 디자인을 만들고 나면 이걸 빛을 쬐서 그러니까 빛을 쏴서 그거를 칩에다가 반도체 그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그림이 쫙쫙쫙쫙 인쇄되게끔 하는 그거를 이제 노광 장비라고 하는데 특히나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극자외선 EUV 장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자외선이라고 하면 뒤에 보면 UV가 있잖아요. 우리 뭐 UV 차단 뭐 이렇게 하듯이 그 UV입니다. 그래서 이제 극도의 어떤 극자외선을 쬐서 그러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패턴을 그려내는 이런 형태의 장비를 노광 장비라고 하고 이 ASML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극자외선 이제 반도체 노광 장비 같은 경우에서는 독점 회사입니다. 이 회사만 생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TSMC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ASML 홀딩스에서 줄 서서 이 장비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극자외선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세한 회로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같은 반도체 칩 웨이퍼 안에 훨씬 더 미세하게 회로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저장 장치들이나 뭔가 이렇게 속도 문제, 그러니까 빠르게 속도를 처리할 수도 있고, 그다음 고성능 반도체라든지 AI 반도체를 생산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EUV라고 하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통해서 이 패턴을 그려내야 되기 때문에 이 장비가 가면 갈수록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나 또는 뭐 칩 메이커들 그리고 TSMC나 삼성전자 이런 데들이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ASML에서 만드는 이 EUV 장비에 대한 수요들은 AI 반도체의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칩 메이커가 먼저 좋아지고 전방 산업인 칩 메이커가 좋아지면 뒤에 있는 이 장비 회사들도 쭉 좋아질 텐데 아직까지 장비 회사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장비 제조 공정 중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ASML 홀딩스가 좀 빨리 턴을 하는 초기에 막 진입해 가고 있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좀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이제 리스크 중에 하나는 이제 전방 산업인 반도체 제조사의 경기에 따라서 좀 이렇게 변동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수주잔고나 이런 것들이 크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경기 변동형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 최근에 나온 이런 장비들이 보면 5월 달에 나온 기사를 보면 대당 한 1,500억 가까이 하는 게 있고 최근에 나온 5월 달에 나온 장비는 거의 한 3,500억 정도 하는 장비가 있더라고요. 한 대. 그러면 많이 생산할 수도 없지만 이제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AI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 노광 장비를 이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 이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제 기업을 보는데요. 첫 번째 우량 기업이냐, 두 번째 밸류에이션 싸냐 비싸냐, 세 번째 수급 타이밍. 그래서 이 우량 기업 분석 이 종목 발굴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서 소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개 다 만족하는 기업들도 소개하지만 좋은 기업인데 너무 싼 경우에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급은 여전히 남아 있으니 지금 뭐 매수 타이밍이라는 게 아니라 이 수급이 회복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상이 나가는 날 추천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영상 자체가 종목 추천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은 조금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이제 스마트 스코어가 이제 우량 기업인지를 나타내는 점수인데요. 89점입니다. 89점이고 이제 미국 전체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에서 9위입니다. 그래서 상위 0.17%에 해당하는 초우량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1년 동안의 종합 점수의 흐름도 봐도 거의 변동 없이 거의 90점에서 89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초우량 기업이고 현재 1위는 TSMC가 1위고 2위가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상위에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래성장성 75점, 재무 안전성 90점, 수익성 100점. 그러니까 마진도 되게 높은 회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캐시플로 창출력도 90점, 사업 독점력도 90점. 그래서 어느 하나 부족한 거 없을 정도로 초우량주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수치로 간단하게 점수로 내놨지만 말씀드린 펀더멘탈에 대한 분석들, 재무에 대한 분석들, 리스크에 대한 분석들, 그 다음에 향후에 컨센서스, 향후의 예상 실적까지 다 반영해서 네, AI가 자동으로 숫자로 찍어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무 분석이나 향후 예상 실적들의 숫자를 보고 판단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초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지표를 어떻게 판단할지 잘 모르니까 이 점수를 좀 활용하시면 아, 기업이 재무적으로 안전하구나, 마진이 되게 높구나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 분석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이 연간 기준의 데이터로 이 10년치를 그려보면 2024년도에 이렇게 멈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르다가 2023년도에는 큰 폭으로 성장했지만 2024년도가 됐을 때 작년에 매출과 이제 이익 자체가 이제 멈춰다 보니까 주가가 그거에 비하면 주가가 그동안 상당히 빠르게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조정의 폭이 상당히 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최근에 이 연환산 기준으로 보면 이 연간과 연환산 기준의 차이는 뭐냐면 연환산은 최근 12개월 합산, 그러니까 4분기 합산입니다. 그래서 TTM이라고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그 개념이고요. 최근 4분기 합산의 데이터를 보면 2024년도 2분기부터 네,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고 있는 이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연간 실적들이 2024년도에 비하면 성장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뒤에 컨센서스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수치를 명확하게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업이익률을 보면 이제 현재 32%, 연간 기준으로 보면 32%고 연환산 기준으로 최근 4분기 합산으로 보면 33.7%니까 현재 요 영업이익률 자체도 마진도 개선이 되고 있다. 그래서 ASM 홀딩스의 업황도 조금 개선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데이터는 이미 확정돼 있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1분기까지 발표한 데이터고 우리가 앞으로 더 갈 건지 안 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예상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뒤에 컨센서스에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은 변화가 생겨서 그동안 좀 정체되어 있던 부분들이 매출도 성장하고 이익률도 좀 회복되고 있는 초기 구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제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많이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요 재고자산 회전일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재고자산 회전일수라고 하는 게
회전일수라고 하는 게 한 바퀴가 이렇게 쭉 도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 일수니까 며칠이 걸렸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일수라는 건 뭐냐면, 이 회사도 이제 장비들을 쭉 이제 원재료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부품들이 있고 그걸 조립해가지고 실제로 물건을 팔리는데, 그러니까 물건을 인도하는 데까지 며칠이 걸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제조하는데 날짜가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재고자산 회전일수 자체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일수를 가지고 평가할 때는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날짜 자체가 높으냐 나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과거 추이 대비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과거 데이터에 비해서 어떤 이 범위라고 하는 이 밴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 안에서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으면 경기 변동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밴드를 아래로 뚫거나 위로 뚫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회사에 뭔가 다른 변화가 생겼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상단으로 뚫었다는 얘기는 뭔가 물건이 팔리는 속도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평소에 비하면 반대로 재고자산 회전일수 하단을 뚫고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물건이 훨씬 더 빨리 팔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경기가 호황이 되면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좀 평균보다는 낮은 구간으로 들어갈 거고, 경기가 불황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앞에 있는 수주하고 있는 이제 발주했던 회사들이 인도를 조금 더 늦추거나, 저희가 뭐 한 2달 있다 인도하면 안 될까요? 하면 늦춰지게 되면 그게 바로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높아지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ASM 홀딩스를 보면 2023년도에서 4년도 높아가는 요 부분에, 여기가 이제 2023년이고 여기가 2024년도 여기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을 보면 지금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녹색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그때는 매출도 멈추고 이익도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라고 하는 게 자산이라고 하는 이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재고자산 쪽이나 손익계산서랑 이런 것들이 다 연동돼 있고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재고자산 회전이 높아졌다는 게 업황이 좀 안 좋구나, 회사의 수익성에 또는 캐시플로우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자산 회전일수를 보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앞에 아까 2024년도 하반기부터는 좀 개선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의 그 수준으로 지금 회귀하고 있는 거죠. 2022년, 2023년도까지는 되게 좋았던 실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현재서는 재고자산 회전일수도 좀 하락하면서 업황이 조금 개선되는 그런 조짐들이 지금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이렇게 조금 줄다가 이렇게 다시 이제 파란색이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재고자산에 묶여 있지 않고,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빨리빨리 돌아가면, 재고가 팔리면 우리가 이제 매출 채권이 발생하고 그 매출 채권이 회수되면 우리가 현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현금이 점점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운영하는 자금들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좋아지게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업활동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전환하는 부분들도 이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하락하는 거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0을 기준으로 해서 요 위에가 현금이 유입되는 플러스고 아래가 이제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치가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조그맣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가 현금이 유입됐다는 플러스를 말하는 거고, 밑이 마이너스, 현금이 유출됐다는 건데, 그래서 영업활동이 플러스, 투자 재무활동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굉장히 우량한 기업의 현금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현금 흐름표상으로도 되게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상 실적을 좀 살펴볼 텐데요. 주가하고 EPS를 보면 저희가 이제 요 2024년도 보면 지금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확정치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2023년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었겠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실적이 워낙 뭐 성장성도 좋고 뭐 독점 회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24년 동안은 별로 안 좋은데 주가가 이제 고점을 찍고 또 지수도 이제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 조정을 세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고점 대비해서 한 50% 가까이 이제 주가가 하락해서 이제 조정을 멈추고 지금 1차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고 보면 결국은 이 주당 순이익의 상승하고 있는 방향, 그 다음에 속도,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방향과 속도가 점점 빨라지거나 속도가 높으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10%인데 내년에는 15%, 내후년에는 30%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올해는 30%인데 내후년에는 10%, 그 다음에는 5% 이렇게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숫자들은 뒤에 이 컨센서스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올해 예상 매출액이 360억 달러, 네, 22%, 그 다음에 성장, 그 다음에 2026년도에는 9%, 그 다음에 2027년도에는 13%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마이너스로 이제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까지 붙어서 기저효과 때문에 아마 한 20%대까지 매출 성장이 지금 나오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한 10% 중반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성장이면 충분히 빠르게 성장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EPS는 좀 더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EPS가 이제 작년에도 역성장을 했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EPS가 26달러로 29%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도에는 30달러, 그 다음 연도에는 36달러로 한 20%에서 많으면 30% 정도 성장이 되기 때문에 매출액 성장률보다는 좀 더 높은, 그래서 결국은 이익률도 아까 높았지만 좀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이런 형태들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현재는 개선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거의 초기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드릴게요. 이 밸류에이션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퀀트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밸류에이션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2024년도 9월 달에 보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데가 있죠, 여기가 보면 이제 고평가 영역이거든요. 지금 점선으로 나와 있는 요 영역이랑 맨 밑에 있는 요 영역이 매우 저평가, 그리고 매우 고평가 영역이거든요. 맨 위가.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달하면 진짜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ASM 홀딩스는 사실 2024년도 9월 달 요때 이미 상당히 9월, 10월 달에 이미 많이 비싼 가격에 좀 들어갔습니다. 그때 7월 정도 되겠네. 24년 7월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 이미 이제 상당히 비싼 가격에 좀 들어간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해서, 요때 보면 이제 저평가 영역에 좀 도달했고, 그 다음에 이 노란색으로 칠했던 부분, 요 부분이 실제로는 여기까지 떨어질 기업은 아니었는데, 주가가 보통 이 안에서 저평가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방향이 일반적으로 맞을 텐데 2024년도 하반기에 지수가 전체적으로 10몇 %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2차 하락이 또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싸서 하락이 됐고 여기는 시장이 하락하니까 같이 하락한 케이스가 됐는데 이때 보면 매우 저평가 영역에 주가가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서 약간, 그러니까 그래도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올라와 있지만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저평가 상태다. 그러니까 저평가 상태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일단 시장에서 여전히 반도체 장비주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에 대한 시각들이 아직 완전히 낙관적인 상태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작년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매출의 성장이 멈췄고 매출과 이익이 역성장했기 때문에 아직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한 해소가 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데이터에서 보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회복 조짐들이 한 1, 2분기 전부터 좀 체킹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가가 상승하면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주가가 오르면 아마 악재들이 좀 없어지고 호재를 훨씬 더 많이 부각하는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릴 건지를 이렇게 좀 시스템이나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초이스탁 앱이 출시되어 있는데요. 구글이나 애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에서 저희가 다운받으면 그동안 그 푸시를 저희가 수신을 안 하면 앱이 그 다음에 실행이 안 되는 그런 버그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수정해서 그 앱스토어에서 승인이 최종 나서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과거에 앱을 아이폰 앱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는 그 상관이 없으니까 상관없고요. 아이폰을 혹시 설치하셨는데 앱이 안 켜진다 그러면 앱을 업데이트를 한번 받으시면 아마 지금부터는 다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모멘텀 분석 보면 이게 워낙 골든크로스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도 계속 많이 발생했던 기업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히 이제 하락을 했다가 이때 보면 처음으로 기술적 분석에서도 모멘텀에서도
상승을 전환하는 신호가 한번 이제 나왔죠. 그래서 그동안의 오랜 주가 하락에 변화가 좀 생기고 있는 초입, 이런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실적의 변화들은 2분기 전부터 좀 생기기는 시작했지만 수급의 변화는 없다가 최근에 좀 생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마 이렇게 여기서부터 생겼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때 이제 시장이 좀 하락하면서 2차로 좀 하락한 부분들이 있어서 반등이 조금 더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칩 메이커들보다는 반도체 장비주들 관련된 주가들의 반등이 조금 더 시차적으로 늦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방 산업이 먼저 가야지 후방 산업들도 가는 거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사이트로 좀 이동해서 마지막으로 현재 ASML 상황을 좀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SM 홀딩스를 보면 이제 어제 3%가 올랐고 현재 매매 신호는 보유 상태입니다. 그리고 ASML은 이제 신호가 잘 맞았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13번 동안에 지금까지 매매 신호가 발생을 했고 현재 누적 수익률은 150% 이런 거죠. 그래서 한 번 수익률이 날 때 많이 나는 케이스라서 여기 보면 이렇게 수익률이 날 때 보면 뭐 93%, 20%, 그 다음에 지난번에 44% 이렇게 이제 수익률이 나는 거고 5월 9일 날 708달러에 신호가 나왔네요. 지금 750달러까지 해서 한 6.8% 정도 올라와 있는 거고 물론 여기 보면 전체를 눌러보면 중간중간에 손실들도 다 있습니다. 저희 다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4번 실패한 거 다 손절한 거죠. 다 손절했는데 요때 한 600달러에서 700, 한 2, 30달러에서는 저평가였기 때문에 수급만 호전이 되면 계속 매수 신호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뭔가 시장의 영향 때문에 떨어지면 이게 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시스템에서는 딱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오면 그냥 바로 매도를 일단 하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5월 9일 날 매수 신호가 나와서 시스템에서 화면에서 보면 이런 경우가 최근에는 많지는 않은데 여기 매수 매도가 상당히 잦게 나왔었죠. 이런 케이스가 요즘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상당히 시장이 많이 이제 급변하면서 움직였다는 거죠. 이때면 충분히 이제 가격상으로는 들어왔지만 매수 잡았다가 이거 아니구나 그럼 매도 잡았다 이렇게 쭉쭉 했던 거고 최근에 다시 왜냐하면 매도했다 이렇게 시스템이 다시 또 이제 빠졌는데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시스템에서는 이제 매수 신호가 수급만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지금 움직인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면서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는 시점마다 여러분들이 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프리미엄 회원들은 이 매매 신호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의 데이터들은 무료 회원들도 이런 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진단을 아까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보여드릴 게 이게 지수 흐름 EMA 차트에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EMA도 이제 플러스로 전환하는 이런 형태 반등이 있었고 중기 신호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21선이 61선을 뚫는 날이 오는 거죠. 5월 13일 날이 뚫었고 지금은 이제 21선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61선이 120선을 뚫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730달러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750달러 정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큰 조정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60일이 120선도 돌파하는 아마 그런 크로스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20일, 60일, 120선이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정배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발생할 것 같아요. 이때 역배열이 발생해서 거의 꽤 오랫동안 거의 한 10개월 가까울 동안 역배열이 되어 있다가 아마 요 신호대로 간다고 한다면 아마 한 6월 첫째 주나 요 정도 되면 전체가 정배열하는 상태들이 좀 발생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수급적으로는 훨씬 더 좀 안정감 있는 주가 흐름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주가 EPS 차트랑 여기 이제 매출액하고 EPS 요런 이제 데이터들은 여기서 성장률을 올리면 다 나오니까 요거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종 매매하시는데 좀 이렇게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종목을 지금 추천해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기업들이 나왔을 때 좋은 기업인지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어떤지 수급은 어떠한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에 대한 어떤 배움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배워가는 과정 그런 과정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